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의 이혜숙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하나의 작은 사례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드릴 말씀은 이제 감정 AI 에이전트의 잠재력과 윤리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통 이제 AI나 AI 에이전트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제 머신으로 또는 머신 툴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감정은 사실 가장 인간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감정 AI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그 잠재력과 활용의 그 성장 속도 또는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윤리적인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정 인공지능이라 하면 기계가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특화돼서 설계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표는 좀 더 그 인간적인 디지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동 방식은 얼굴 표정이나 음성 신호, 그다음에 발화의 리듬 등 비언어적인 단서를 분석해서 이제 감정을 판별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이제 감정을 좀 알아낼 수 있다,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기계가 감정을 가질 것인가, 또 기계도 공감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계가 또는 그 AI 툴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감정을 잘 인식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본다고 하면, 그 감정 AI 에이전트나 감정 AI들은 다 이렇게 데이터에 그 기반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형태라고 하면, 인간의 그 감정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개인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감정 AI는 그 감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모방하는 형태라고 하면, 인간의 감정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그거를 공유하는 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정 AI는 오류가 적고 일관적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진정성은 있지만 또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보면 그 감정 AI는 어떤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쓰인다고 하면, 인간의 감정은 좀 관계 형성이나 사회적인 연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기계와 구별하는 거라고 한다면, 감정 AI 에이전트는 공감이 있을 것인가? 공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감을 읽을 수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에이전트나 또는 에이겐틱 AI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이제 연자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감정 AI가 감정 AI 에이전트는 아닌데, 감정 AI 에이전트가 되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거를 실행해서 이제 뭔가 그 액션을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또 수반되는 또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그 리스크나 위험성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AI의 그 쓰이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면 인식하고 음성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안면 인식은 주로 이제 그 이미지 영상 속의 얼굴의 그 안면 그걸 잘 판단을 하는 건데, 안면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을 통해서 이제 뭐 분노라든지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슬프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걸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음성 인식은 이제 그 화자의 음성 신호나, 근데 그게 음성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굉장히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색이라든지 또는 뭐 성조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음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NL 그러니까 그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하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인간의 감정들을 이제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또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말투가 그 다 일관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슬픈 걸 나타내는데 그거를 화가 난 걸로 읽을 수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남녀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인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잠재력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의료 분야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정신건강 지원부터 원격 진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의 경우는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럴 때 병원에 안 가고도 병원에 가기 전까지 단계, 그러니까 병원을 보내야 될까 말까, 의사를 만나야 될까 말까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하면 보건의료비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굉장히 보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돌봄의 경우 외에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진료의 효율성을 넘어서 이 감정 AI 에이전트를 통하면 환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미 일부는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영역에서는 감정 AI가 학습자의 몰입도나 정서적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어떤 좌절이나 지루함이 이제 감지가 되면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또 집중도가 잃는 경우에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또 이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정 AI 에이전트를 이제 활용을 한다면 학습자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회복 탄력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는 이점들이 있어서 일부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동차에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안전과 편의를 결합해서 이제 이 감정 AI가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졸고 있구나, 좀 산만하구나, 그러면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그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음악, 뭐 실내 조명, 온도들을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미 이제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감정 AI를 이제 그 자동차에 써서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작동 원리를 보시면 그냥 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이제 카메라나 마이크, 뭐 센서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 뭐 이런 걸 다 수집하겠죠. 그다음에 감정을 분석해서 이제 그거를 반응을 하는 형태로 이제 경고도 하고 조명도 다르게 하고 뭐 능동적으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감정 AI 에이전트는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은 걸로 많은 보고서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개 정도의 보고서를 좀 들여다봤는데 24년의 시장 규모는 약 27억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23년에는 약 90억 달러, 뭐 이제 34년이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22%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모니터링 부분에서도 일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직 가문에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 사례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시장 성장과 또 다양한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 AI 그 감정 AI 에이전트가 편향이나 윤리적인 이슈를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정 AI를 쓸 때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나 이제 음성 인식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편향성이 된 그 젠더 이슈로 이제 젠더 쉐이드라고 여기 이제 그 발표된 게 한참 됐죠. 그 조이 볼루니가 이제 발표한 거에 보면 안면 인식 알고리즘은 가장 먼저 나온 것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특히 피부색이 이제 옅은 남성이 피부색이 진한 여성보다는 오차율이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이제 감정 인식을 한다고 하면 특정 그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음성도 이제 그다음에 얼굴 표정이 사실은 어떻게 표정을 짓느냐 하는 게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문화별로 그런 이슈들도 동시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데 뭐 그냥 그 주가 되는 데이터 세트에 주가 되는 백인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애매하게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성별이나 인종,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도가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음성 인식에서도 이쪽에 왼쪽에 보시는 논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음성 알고리즘 중에서 나이, 성별, 언어의 그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잘 해결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성 인식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정 AI 에이전트에서는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감성 인식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감정 AI 에이전트에 있어서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이게 특히 이제 보건의료에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생명의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의 편향 외에도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들도 심각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그 개인의 감정이나 뭐 생체 데이터,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나 그 개인정보 보호에 유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실제로 그 취약계층은 이게 이런 게 채취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그 연자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AI의 또 의존도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면 그 AI가 이제 상대의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감정 AI는 보건의료나 교육, 운전자 모니터링 등 고객 경험에 그 모니터링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알고리즘의 편향이라든지 개인정보의 침해라든지 심리적 조작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윤리적 위험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AI 에이전트의 핵심 목표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롱성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이 기술의 미래가 이제 얼마나 그 성공할까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특히 AI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처럼 기술의 발전이 정해진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윤리나 규제, 디자인을 통해서 일부
또는 강하게 그 인간 중심적인 AI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감정 AI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이세돌 구단인가요?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이 감정 AI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명시적으로 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런 윤리적인 설계가 굉장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감정 AI를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해서 그 EU의 그 AI 법안과 유사하게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성별과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그 반영하는 데이터 설계, 포용적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AI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기계가 인간하고 도저히 비슷해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로 감정을 갖거나 감정을 읽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래에 이제 30년쯤 흐른 다음에 거의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읽고 공감의 능력은 비록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감을 이해하는 AI의 등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조그만 사례를 나누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